안녕하세요, 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좋아하는 남자랑 당당하게 연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애를 할 때마다 불안하다. 나는 연애를 할 때마다 남자한테 헌신을 한다. 나는 연애를 할 때마다 남자한테 차이는 쪽이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 여자분들, 도대체 연애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 때 가장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떠나서 이야기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리거나 일이 잘 진행이 되면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집값 떨어지는 거, 주식 떨어지는 거, 날씨 추워지는 거, 날씨 더워지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지만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일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한다. 하루에 1시간씩 영어를 배운다.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연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일들은, 그 남자가 나랑 헤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통제가 되는 것들은, 그 남자를 만날지 안 만날지, 그 남자랑 사귈지 안 사귈지, 그 남자랑 관계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 통제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고 있고 나한테 그것을 원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 나는 연애를 할 때마다 불안하다, 나는 연애를 할 때마다 헌신하는 쪽이다, 이런 여자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일을 통제를 하려고 하고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자기 감정대로 해버려요. 머릿속에는 한 달 동안 썸을 타야지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좋아지면은 감정 가는 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때부터 어떤 게 밀려와요. 한 달 동안 썸을 타야 되는데, 제대로 고백을 받고 사귀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불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밀려오다 보니까 그 남자가 장단 맞춰가지고 자주 보자고 하고, 또 만날 때마다 관계하고,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같이 좋아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일단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확인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남자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연애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런 연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도 몸소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또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나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불안하지 않는 타이밍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하나만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대부분 많이 사라져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분들한테 왜 불안하냐 이런 말을 하면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남자가 잘났대.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한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니랑 비슷한 거 만나면 되지, 잘난 남자 안 만나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것은 싫대.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거 아세요? 솔직히 잘난 남자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한다라는 게 힘든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것을 원하지만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안한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힘든 것을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더 힘든 거고 더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길을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김연아 선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하냐 이랬을 때 그냥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방향이 올바르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리고 그 남자의 성격과 성향 이런 것들 받아주려고 하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참고 어르고 달래고 꼬시고 이렇게 해서 갔던 거예요. 뭐 내 친구는 내 아는 동생은 뭐 쉽게 가던데요, 힘들게 안 가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들도 그들만의 고충이 다 있었어요. 지금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 남자 덕에 강남 사니까 그 남자 덕에 편하게 사니까 그때 그 시절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다 보상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여자들한테는 또 좋은 남자 만났다라는 식으로 포장해야 되니까 그 남자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거고, 힘든 거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을 인자를 마음속에 10번 20번을 새기고 지금 또 그렇게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자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내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걸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고 더 불안해져요. 이게 당연한 거다. 이 정도로 돈 많은 남자 만났는데 감수해야지, 이렇게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수 틀리면은 무조건 헤어진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남자가 진짜로 나한테 잘해주고 있고 돈도 잘 쓰고 있고 그 남자가 나를 예뻐라 한다. 그런데 그 남자가 결혼 생각은 없다. 그 남자가 결혼은 안 하겠다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결혼을 해야 된다. 내 나이도 이미 30대 중반이다. 이러면요, 그 남자가 본인 인생을 확 달라지게 막 만들어준다. 내가 그 남자 덕에 막 부자가 된다. 이러면은 계속 만나도 돼.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다가 막 4, 5년 만나다가 헤어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헤어질 때 서로 막 눈물 흘리고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평생 이 사랑을 꼭 간직하겠다. 저 별을 보면은 너를 늘 생각을 하겠다. 이 지랄을 해도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40살 노처녀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이 말을 명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